여기에 다가오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전 회장과 경쟁하는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 분석학과 초빙 교수가 성사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 간 공개토론을 생중계하자라고 의견을 내며 화제입니다. 신 교수는 19일 국내 매체 오센과 통화에서 정 회장이 얼마든지 공개토론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한다라면서 그의 출마 기자회견을 봤다. 또 유체이탈 화법을 쓰더라. 공개토론이 열리면 제가 정확한 질문을 통해 진실된 답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포니정재단 빌딩 1층 콘퍼런스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과 공개토론에 얼마든지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 전 회장, 신 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신 교수는 전화 인터뷰 후 추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가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의 회장 재임 중 유일하게 잘한 결정이라며 정 후보에 언제든 하겠다라는 의사와 허정무 후보가 저의 공개토론 제안에 이미 환영한다라는 입장이었기에 이번 선거의 공개토론은 성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신 교수는 차기 KFA 회장 후보들 간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축구협회 재정에 대한 안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에 대한 현안 문제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등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안건을 정해 후보들끼리 공개토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허 전 감독은 토론에 응하겠다고 신 교수가 제안한 날 즉시 답하며 환영한다. 내 쪽에서도 제안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정 회장 역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비쳤습니다. 신 교수는 이로써 공개토론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 회장에게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끈질기게 묻겠다.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면 재차 물어 사실을 끄집어내게 만들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공개토론 생중계도 제안했는데요. 그는 그 이후로 축구 고객인 국민들에게 각 후보가 공약을 선보이고 실현성을 평가받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며 후보로서 축구행정가의 철학, 자신의 공약을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7일이며 선거는 내년 1월 8일 치러지는데요. 과연 한국 축구를 이끌 수장은 누가 될까요? 여기에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불공정 파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허 전 감독은 선거의 진행 주체가 현 집행부인 만큼 사선 도전을 선언한 기존 협회장 정몽규 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서 3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1월 8일 선거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요소가 많다.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지만 이겨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허 전 감독이 말하는 애매모호한 요소란 허 전 감독을 비롯한 다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축구협회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일부 내용만 보도됐고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11월 29일 이미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 리그 담당자들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요구에 해당하는데요. 허 전 감독은 이러한 요청 공문의 발송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점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전 감독에 따르면 기존 축구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 리그 등 대의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의 5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그리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전체를 언급했습니다. 협회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에 언급한 대의원 및 임원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허 전 감독은 이는 대의원 단체의 추천 없이 협회에서 직접 5배수의 선거인단 후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거인단을 뽑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협회는 하루빨리 11월 12일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개정된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에른 민헨의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빨로 우승 몇 번 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